안녕하십니까 지안가족 여러분. 자, 오늘은 지방행정,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민자치는요, 예전부터 쉽게 얘기하면 이 지역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게 주민자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체자치는 뭐냐?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너무 사회가 복잡해졌으니까 너희들에게 특별히 이 권리들을 양보할게 라고 하면 단체자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는요, 대표적인 국가 영국, 미국, 우리가 이른바 영미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은 예로부터 그 지역의 일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알아서 해왔어요. 그런 특징을 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미국이 대표적인 주민자치형이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알러지적인 반응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 일인데 왜 중앙정부가 나서고 그러지? 라고 하는 게 이런 국가들의 특징이 되겠어요. 반대로 단체자치형 국가들은요, 중앙정부의 힘이 셉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의 주민들의 일들까지는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만을 내세우게 됩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지역이 알아서 한다던데 왜 우린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권리를 조금씩 이양하게 되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 또 독일의 법의 영향을 받은 일본, 또 일본의 영향을 받은 한국, 이런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이 국가의 형태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민자치는요, 예로부터 그 지역에 대한 자치는 우리 국민들, 우리 주민들의 권한이에요.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주권은 주민에게 있어요. 주권, 재민 또는 민주주의의 이념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자치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렇습니다. 지방에게 권리를 뭐 해준 거야? 쪼개준 거야. 지방 분권적인 생각이다. 누구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인 의미의 자치라고 부릅니다. 왜? 법에 의해서 쪼개준 거니까. 근데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법률적이 아니고 정치적인 의미가 되겠죠. 예로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자, 단체자치 국가들이 약간 조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중앙정부가 할 일, 지방정부가 할 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민자치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관계입니다. 중앙정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논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리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바로 고유권이 되겠어요. 이 지역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자연스러운 권리야라고 하는 자연권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유권적인 생각, 천부인권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체자치 국가는 우리의 권한인데, 우리의 권리인데 너에게 전해준 거야 라고 하는 전례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민자치 국가들 또는 주민자치 정부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모든 사무가 고유 사무예요. 그 지역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또는 상급 지자체가 맡기는 위임 사무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체자치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건 너희 일인데 이거는 중앙정부의 일이야. 그런데 너희가 좀 대신해줘 라고 하는 위임 사무의 개념을 철저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고유 사무, 위임 사무가 구분되어 있는 건 단체자치 국가, 모든 일은 고유 사무예요 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 국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형태가 좀 재밌는데요. 단체자치 국가들은요, 포괄적으로 위임해 놓았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일들은 대충 너희 일이야 라고 준 겁니다. 그럼 반대로 주민자치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일은 당신들 일이에요 라고 나눠진 겁니다. 어떤 게 더 강력한 거예요?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이런 일들은 너희들의 일이야 라고 했는데 문제가 터지면 아니 이거 우리 일이라면서요 라고 하게 되면 중앙정부가 어때요? 내가 언제 이걸 하라고 그랬어? 대충 이런 일이 너희 일이라고 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루뭉술한 것은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수권형, 포괄적 위임형은 강력하지 않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지정한 것, 개별적으로 수권을 아예 권리를 넘겨버린 것은 당연히 지방정부의 힘이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것과 이것을 약간 좀 절충해 놓은 포괄적 지정을 하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 놓은 예시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주민자치는요, 통제 자체도 뭐가 되는 겁니까? 주민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주민 통제가 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지방 정부를 뭐 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통제가 되는 거고요. 당연히 단체자치 국가들은 중앙정부가 아래에 있는 지방정부에게 눈치를 줍니다. 당연히 중앙에서 통제하는 거죠. 돈을 가지고 통제할 수도 있고 법령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주민자치 국가들은요, 당연히 중앙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회라든가 또는 사법부에 의해서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좀 약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들의 생각이나 또는 사법부의 생각도 그 지방의 일인데 왜 우리가 이런 걸 나서야 되지라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입법 통제나 사법 통제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약하다. 하지만 단체자치 국가들은요, 행정 통제가 가능하고요, 행정 재판도 가능하고요. 당연히 중앙에서 통제하는 힘 자체가 매우 강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행정 통제를 하지만요, 당연히 입법 통제나 사법 통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주민자치 국가들의 특징은 대부분 기관 통합형입니다. 의원내각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내각제, 말 그대로 지방 사람들, 주민들이 의원을 뽑으면 그 의원들의 의장이 시장을 겸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의회와 시장 간의 유기적인 연관에 의해서 그 지방의 일들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통합형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런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의회 따로 두고 시장을 따로 두는 겁니다. 대부분 또 시장의 힘이 막강하기도 해요. 강시장형을 띠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와 좀 유사하다. 의회와 시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게 바로 단체자치 국가들의 특징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요, 이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냥 그 지방의 일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이쪽은 지방의 일들을 자치로 처리하는 기관의 성격도 띠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일을 처리하기 위한 약간 좀 하부기관과 같은 느낌도 든다. 그래서 약간 이중적인 성격도 띠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특징 비교해 보시고 가장 우리 학생들이 헷갈리는 부분, 고유권이냐 전래권이냐, 그 다음에 민주주의, 주권재민이냐 아니면 지방분권이냐, 그 다음에 개별적 수권이냐 포괄적인 위임이냐, 이 부분들 꼭 유념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